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증시에 조금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요인들은 오히려 국제 정세의 불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자금들이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런 동향들이 증시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6G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 통신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6G라는 것은 이제 5G 다음이죠. 뭐 이론적으로는 한 20배 정도 빠르다고 하는데 일단 6G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통신사들이 위치 선정이라든지 주파수 선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관점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5G 시대 때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잘 기억해 본다면 6G로 넘어가는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의 팔자, 즉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매도 공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뭐 매도 물량이 많다, 뭐 적다 이거 떠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다는 것은 증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왜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지 또 왜 매수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해외 증시가 예상했던 대로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만 내렸죠. 그래서 이 국내 증시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밀리는 거냐? 왜 우리만 중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냐라고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차 전지 혼자 이 떨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나쁘게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쪽 종목들로 번지면서 상승폭을 반납시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차 전지를 빼고 나면은 주가가 그렇게 많이 밀린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런 그 시장의 어떤 반등 포인트, 오히려 악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외부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뭐 잡음이 생기든 이런 거랑 관계없이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어쨌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 연속 상승입니다. 나스닥도 플러스 0.58% 연속 상승이 일어났죠. 장 초반에는 약한 상승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올려붙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흐름을 잘 만들어냈고요. 장 후반부에 조금 밀리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큰 부담 없이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다 상승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은 뭐 괜찮은 반등세를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가 반등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된다면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든 아니면은 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좋은 소식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채권 시장은 일단 휴장을 한번 했어요. 휴장을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는데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왜냐면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몰려 들어가니까 야 채권 사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수익률은 떨어진다. 채권의 수익률이 바로 채권 금리예요. 그러니까 이 국채 금리가 반대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 상승 쪽으로 연결시켜지는 부분이 좀 된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서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국채 이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이제 시장에 약간 왜곡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채권 가격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기준금리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서 보는 것은 그렇지만 국채금리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너무 많이 울고 먹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건 그런 모양새고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4.6%,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가 4.9%가 나타났습니다. 5% 아래로 떨어진 것, 좀 오랜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한 달 만에 처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리의 어떤 조정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들. 근데 재밌는 것도 이게 있어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갔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 선호죠. 안전자산 선호이기 때문에 경기가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되는 모양새들이 계속해서 어떤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자, 유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하락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전날 이제 4%대 급등을 했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CPI 지표 이쪽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상치들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지는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부담감이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산유국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산유국이 아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산유국이 아닌 나라들끼리 싸워서 물론 중동이라는 지리적인 요건에 부담감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산유국이 아닌 그런 국가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명분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우려했었던 어떤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증시가 올라갈 이유는 충분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같은 재료를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도 한번 보죠.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소비주 같은 경우 이제 펩시콜라죠. 얘네가 이제 긍정적인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와서 이익 전망치도 상향했다. 이런 소식에 회사 주가는 2%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일이죠. 내일은 델타항공, 도미노피자 등등등 실적 나오고요. 13일이 제일 중요하네요. 네, 은행주도 실적 발표 나옵니다. JP모건, 그 다음에 PNC 파이낸셜, 시티그룹, 뭐 블랙락 이런 금융 섹터들의 그 실적 발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은행들 실적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요. 예상치에 기준해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이겠지만 지난번에 대비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거예요. 뭐 당장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만 나오더라도요. 2분기는 일단 네.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 좋았죠.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더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뭐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포지션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시면 시장을 괴롭히고 있었던 어떤 경제적인 지표상에서의 어떤 요인들 나쁘지 않게 오히려 해석이 되면서 지수를 밀어 올렸고요. 기업들의 실적이 그 뒤를 뒷받침해주면서 주가를 푸시업해주는 요소가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을 잡아가고 반등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을 확보를 하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게 될 텐데, 국내 증시는 조금 부담되는 게 있죠. 2차전지의 하락세가 더 진행이 된다라면 여기서 부담감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계속 떨어지는 주식은 없잖아요. 어느 정도 또 반등시켜주고 그러면서 시장 안정화되면 또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세는 하향 추세이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하기 때문에 그 구간들을 좀 잘 이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6G를 선도할 자리를 잡아야 한다. 통신 3사가 매우 분주하다. 6G 상용화를 대비하기 위한 관련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누가요? 통신 3사가요. 지금은 이제 5G도 불안정한데 무슨 6G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5G 건너뛸 것 같죠? 네. 5G 건너뛰고 6G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5G를 잘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5G가 안 돼요. 잘. 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5G가 그렇게까지 네, 효과가 많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6G 시대를 열게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 상황으로 또 증시에 작용하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차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최소 초당 100GB랍니다. 100GB요. 예전에는 뭐 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가바이트 뭐 어쩌고저쩌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소가 초당 100GB, 최대 초당 1TB, 오, 진짜? 1TB라고 하네요. 엄청나네요. 네. 자, 이게 1TB가 나오면은 이거는 네, 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죠. 5G가 이론적인 최대 속도가 20GB예요. 그러니까 이 5G의 최대 속도보다도 최소 속도가 네, 5배 빠르다. 와, 엄청난 거죠. 근데 1테라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게 50배 빨라지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 즉 눈 깜빡할 사이에 뭐 거의 엄청난 양의 대량의 그런 정보들을 교환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인공지능, 가상현실, 뭐 도심 항공 이런 거에 다 포함되고요. 이 가정 내 인터넷들도 거기에 따라서 더 업그레이드가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선망을 먼저 상용 도입하겠다. 예전에 우리 5G 할 때 먼저 기억나시죠? 5G가 먼저 나오기 전에 뭐 100M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정용 인터넷 들어오던 게 이제는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400기가급, 네, 400기가급 이제 뭐 한 4배 정도 늘리는 거네요. 그죠? 예전에는 1기가 정도 됐었던 100기가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400기가. 그럼 인터넷이 더 빨라지겠죠? 이 400기가급 유선망 상용 도입을 하기로 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AI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검색 작업을 수행하고 또 거기서 이미지를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양이 더 빨라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4배 더 빨라진다면 네, 로딩 시간이 짧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뚝딱 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꼭 통신망의 어떤 속도뿐만 아니라 뭐 GPU, 즉 그래픽 카드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반도체의 능력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국내가 우리나라가 또다시 한번 이렇게 6G라는 통신망 시장에서 선점을 좀 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는 이제 400기가짜리 만든다고 했는데 SK텔레콤이 400기가짜리 만든다고 했는데 KT 같은 경우는 뭘 하느냐, 오픈랜 가상화 기지국의 멀티밴더 연동에 성공했다. 그래서 통신 장비 간의 호환성을 높인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설치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하고 당장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그 어떤 효율성을 높이게 되면은 비용이 조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적 증가에는 요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LG U+ 같은 경우는요, 뭘 하느냐, 지능화 시키겠다. 지능화, AI와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확장성을 높이겠다. 이 LG U+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확장성이거든요. 상공, 해상, 깊은 산속 이런 데 지금 잘 안 터지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도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상에서와 같이 지상에서와 같이 잘 터지게 어디 그런 거 없이. 근데 이거는 잘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이 주파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막 통과를 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뭐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6G에서는 이 커버러지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봐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통신 3사가 먼저 이제 선제적인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11월 20일 날 아랍에미리트에서 6G 후보 주파수 대역을 논의하는 WRC 23이 열린다.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 주파수, 전 세계 주파수 분배, 그 다음에 뭐 중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주파수를 내놓으시오. 뭐 이렇게 뭔가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형태들인데요. 자, 5G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통신 3사들이 나섰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유선 인터넷의 어떤 변화라는 이런 거 만들어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쪽으로 불이 붙었냐면 장비 쪽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제법 오래 걸릴 거예요. 벌써부터 들썩들썩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은요, 2, 3년 이상은 무조건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뭔가 좀 바뀌고 있나? 뭐 아마 유선이 먼저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쓰시는 유선 인터넷이 먼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기 시작한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돼요. 이것도 상당 기간 걸려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급등하고 막 이런 얘기들 보면서 막 따라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구나. 조만간 이럴 수가 있겠구나. 미리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다음번에 변화가 있을 때 이 기억을 떠올려서 그렇지. 변화가 생긴다고 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중동 사태에 나홀로 하락한 코스피. 이유는 외국인 때문이다. 아니에요.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이죠.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증시 자체가 다 강세를 보였어요. 유럽도 올랐고 미국도 올랐고 뭐 어제는 아시아도 올랐죠. 그래서 다 올랐어요.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 넘게 올랐잖아요. 일본 지수. 그다음에 뭐 홍콩, 대만 다 올랐습니다. 다 올랐는데 코스피는 왜 떨어졌냐? 네, 이거 외국인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권가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코스피 지수의 부진 원인을 뽑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보면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달에 코스피 시장에서 4,700억 정도 순 매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6월 달에도 8,300억, 그 다음에 7월 달에 1조 7천억, 8월 달에 5천억, 9월 달에 1조 600억 이런 정도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거에 비하면 네, 많지 않은 편입니다. 네, 제가 항상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매수를 많이 하고 매도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은 전형적으로 상승 전환이 일어날 때 매집의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런 정도의 그런 그 매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조건 하에서 생각해 본다면 저런 정도의 그런 그 매도 양상은 뭐 지극히 정상이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어느 주식에 매도를 치고 있느냐와 그 다음에 언제쯤 매수가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 삼성전자 팔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그동안 많이 들어왔잖아요. 누적으로 보면 이 저점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온 그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 수량, 그 금액적인 부분들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 상당한 부분들에서 조금 덜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판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다 팔 이유도 없겠지만요. 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멈추는 시점,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잦아드는 시점에 눈이 쏠리고 있다. 즉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시점, 이 자리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매도 규모가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매도 양상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관망세, 그냥 지켜보는 자리, 거의 개입하지 않는 자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수로 넘어가
올라갔을 때 매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뭐 1,000억, 2,000억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관망이에요. 일단 상황은 좋게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조심스럽게 들어가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은 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외국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별로야 라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팔아먹었을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좋게 나와버렸다 라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좋은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실망스럽진 않을 것이다 생각되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또 다 그렇게 나오지 않고요.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뭐 언론 쪽에서 계속 좋다 해놓고 나쁘게 딱 떨어뜨리게 되면 지수는 또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올 때까지는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겠죠. 일단은 뭐 금방 알게 되겠죠. 네, 금방 알게 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번에 주가 반등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지금 뭐 나쁜 건 없어요. 나쁜 건 없고, 지금 보면은 2차 전지나 이제 뭐 성장주 이런 쪽에는 조금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국 관련 테마나 뭐 중국 관련 뭐 경기 회복 관련주 이런 거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건 뭐 리오프닝이라고 봐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그런 쪽은 딱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호재성 재료나 뭐 뉴스 뭐 등등등 통해서 앞으로 향후 전망치들을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은 뭐냐?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충분히 확인하고 충분히 지켜본 이후에 대응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닥이라는 지점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 지점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기다려주면 되죠. 더 싸게 살 수 있거나 더 좋은 기회에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전환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만, 네, 뭐 역시나 시장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네, 6G 선점을 위해서 통신사들이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서두르지 마세요. 앞서서 갈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느긋하게 대응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의 매도는 언제까지 될 것이냐? 일단은 매도가 끝나고 매수로 전환되는 시점이 3분기 실적 발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점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터닝이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 또 말씀드립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할게요. 이 책에서도 오늘 이런 얘기 나오네요. 만약 당신에게 즉시 증권에 투입할 여유가 없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전문가들은 당신이 먼저 3에서 6개월 동안의 생활비 혹은 비상시에 대비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일단 충분한 비상금이 확보가 되었고 증권시장이 당신의 장기적인 재정 목표 수립에 적합하다면 그때서야 여유자금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뭐 뉴스 보고 누가 돈 벌었다더라, 그럼 뭐 시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다 투자해버리고 막 내가 써야 될 돈 안 써야 될 돈까지 다 포함해서 다 투자해버리고, 그게 욕심에 눈이 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기다리시고 지금 당장 괴롭더라도 또 기다리시고 참아내시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주가가 상승할 때 다 보답을 받게 됩니다. 지금 고통받고 힘들었던 거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다 보상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두 주먹 꽉 쥐고 네, 열심히 해보자고요. 오늘은 주가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은 가볍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만기일 전이라서 조금은 네, 조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